네, 안녕하세요. 전기 계능사 필기시험 합격이라는 목표. 이걸 향해서 혼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독학이 이게 외롭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과정을 좀 더 확실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느끼고 또 실제로 그 관연도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정말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바로 저항의 병렬 접속 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께서 학습 자료로 많이 참고하고 계실 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핵심 원리랑 또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전기 이론의 기초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공식 자체는 뭐 간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실제 문제풀이에서 실수하기 정말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병렬 저항 계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개념을 좀 명확히 다지고요. 특히 자주 나오는 함정 유형까지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 이걸 목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 블로그 자료도 바로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고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블로그에서 제시된 핵심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1311회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실제 기출문제 형식의 질문이 있었고요. 네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1. 연결된 저항을 모두 합하면 된다. 2. 각 저항값의 역수에 대한 합을 구하면 된다. 3. 저항값의 역수에 대한 합을 구하고 다시 그 역수를 취하면 된다. 4. 각 저항값을 모두 합하고 저항 숫자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네 가지였죠. 첫 번째 선택지, 연결된 저항을 모두 합하면 된다. 이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좀 의심이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지만 병렬 접속에서는 틀린 설명이죠. 이건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렬 연결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 딱 하나뿐이니까요. 저항이 그 길을 따라서 계속 더해져서 전체 저항이 커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병렬 연결은 달라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좁은 길 하나 대신에 여러 개의 우회도로가 생긴 것과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류가 흐르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진다. 네, 그렇죠. 즉 전체 저항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저항값을 더하는 것은 병렬 회로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블로그에서도 이 점을 직렬과의 차이점으로 명확히 지적하고 있죠. 그렇군요. 직렬은 외길이라서 저항이 누적되고 병렬은 길이 여러 개라서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은 쉬워진다. 그래서 저항이 감소한다. 이거 확실히 구별해야겠네요. 그럼 네 번째 선택지, 각 저항값을 모두 합하고 저항 숫자로 나누면 된다는 어떤가요? 이게 언뜻 보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블로그에서는 이는 평균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만 언급하고 틀렸다고 하네요. 왜 평균값 개념이 합성 저항과는 다른 걸까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전기 회로의 동작 방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계산법입니다. 각 저항기의 저항값을 그냥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것은 말 그대로 산술적인 평균일 뿐이거든요. 병렬 회로의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각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체 전류는 각 저항이 크기에 반비례해서 나뉘어 흘러요. 반비례. 네, 저항이 작은 길로는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저항이 큰 길로는 더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렇게 전류가 저항값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되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저항값들의 평균을 내는 것, 이거는 회로 전체가 전류 흐름에 대해 나타내는 그 종합적인 저항의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압은 같은데 전류는 저항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뉜다. 이 전류 분배 특성 때문에 단순 평균 계산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2번하고 3번 선택지입니다. 이게 둘 다 저항값의 역수를 이용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에 다시 그 역수를 취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같아요. 2번은 각 저항값의 역수에 대한 합을 구하면 된다. 이고 정답인 3번은 저항값의 역수에 대한 합을 구하고 다시 그 역수를 취하면 된다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다시 역수를 취하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병렬 저항 계산의 핵심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역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 바로 블로그 노트에서도 암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컨덕턴스라는 개념입니다. 컨덕턴스요? 네, 컨덕턴스. 이게 저항, 레지스턴스의 역수예요. G는 R분의 1.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저항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컨덕턴스는 전류 흐름을 돕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렬 회로에서는 각 경로에 흐르기 쉬운 정도, 즉 컨덕턴스를 모두 더하면 회로 전체에 흐르기 쉬운 정도, 그러니까 총 컨덕턴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수식으로 세면 G 합성은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플러스와 같이 컨덕턴스는 병렬에서 단순 덧셈이 가능해요. 와, 그러군요. 그러니까 저항 자체는 병렬에서 단순 덧셈이 안 되는데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는 병렬에서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럼 2번 선택지처럼 각 저항값의 역수 R분의 1, R2분의 1, 점점점에 대한 합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점점점을 구하는 것은 결국 합성 저항, R 합성이 아니라 합성 컨덕턴스, G 합성 또는 R분의 1 합성을 구한 셈이 되는 거네요. 맞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성 저항값, 즉 합성 컨덕턴스 값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각 저항의 역수, 즉 각각의 컨덕턴스를 모두 더해서 총 컨덕턴스, R분의 1 합성을 구했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합성 저항, R 합성값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값의 역수를 다시 취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항값의 역수에 대한 합을 구하고 다시 그 역수를 취하면 된다는 세 번째 선택지가 정답인 거죠. 이 마지막 역수 단계를 빠뜨리는 것, 이게 정말 블로그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이 유형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제가 채점 경험상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점하세요. 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순히 공식을 그냥 1R 합성은 1R1 플러스 1R2 플러스 점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왜 마지막에 다시 역수를 취해야 하는지가 컨덕턴스의 합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해하니까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각 저항이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는지, 컨덕턴스를 먼저 다 더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흐르는지 총 컨덕턴스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전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합성 저항으로 변환하기 위해 역수를 취한다. 이런 거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값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블록에서도 자주 나오는 예시 같은데 6옴 저항이랑 3옴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다고 가정해 보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개념이 더 확실해지죠? 자, 6옴과 3옴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번 선택지의 방법대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단계, 각 저항값의 역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6분의 1과 3분의 1이죠. 네, 6분의 1, 3분의 1. 2단계, 이 역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6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통분하면 6분의 1 플러스 6분의 2니까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2번 선택지를 따른 것이고 이 값 2분의 1은 뭐다? 합성 컨덕턴스입니다. 그렇죠, 컨덕턴스. 3단계, 최종적으로 합성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합 2분의 1의 역수를 취합니다. 2분의 1의 역수는 2죠. 따라서 6옴과 3옴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저항은 2옴이 되는 겁니다. 오, 직접 계산해 보니 단계별 의미가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점이 계산 결과인 2옴이 원래 저항값인 6옴하고 3옴보다 모두 작다는 거네요. 심지어 둘 중에 더 작은 값인 3옴보다도 작아요. 블로그에서도 병렬 합성 저항은 항상 개별 저항 중에서 가장 작은 값보다 더 작아진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가요?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개의 길 비호와도 딱 들어맞아요. 병렬로 저항을 추가한다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과 같거든요. 아무리 그 새로운 길이 좁고 험난한 길, 그러니까 저항이 큰 저항이라고 할지라도 아예 없던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전류가 더 흐를 수 있는 추가적인 경로가 생긴 셈이죠. 아, 그렇죠.
길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류가 흐르기가 반드시 더 쉬워지고 이는 전체 저항, 즉 합성 저항이 반드시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원래 있던 길 중에서 가장 넓고 쉬운 길, 그러니까 가장 작은 저항값 하나만 있을 때보다도 좁은 길이라도 하나 더 추가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 즉 전류는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회로 내의 가장 작은 저항값보다도 항상 더 작아지는 겁니다. 와, 그거 정말 유용한 팁인데요. 계산을 다 하고 나서 결과값이 회로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저항값보다 작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점검할 수 있겠네요. 특히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계산 실수가 잦은데 이런 뭐랄까 직관적인 검산법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병렬 저항 계산은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걸 넘어서서 컨덕턴스라는 개념이랑 저항 감소라는 특성을 함께 이해하는 게 중요하군요. 블로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CBT 시험에서는 이런 원리 이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하니 더욱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컴퓨터 기반 시험은 단순히 답만 맞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고 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는 능력을 평가하잖아요. 특히 전기 이론 문제에서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선택지에서 마지막 역수를 취하는 단계를 포함시키거나 혹은 빼는 식으로 미묘하게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죠. 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또는 직렬 연결 계산법하고 섞어서 혼란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왜 병렬 저항 공식이 그렇게 되는지, 즉 컨덕턴스의 합개념,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특성, 저항 감소 특성을 갖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함정 문제에 빠지지 않고 자신 있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AI 학습 노트 같은 자료들도 이런 출제 경향을 잘 반영해서 핵심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 저항의 병렬 접속에 대한 핵심 내용, 최종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올바른 방법은 각 저항값의 역수를 모두 더한 값의 역수를 취하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에 역수를 한 번 더. 단순히 저항값을 더하는 건 직렬 연결 방식이고 역수들의 합만 구하는 건 합성 컨덕턴스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즉 컨덕턴스 개념을 기억하면 공식이 좀 헷갈릴 때도 원리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고 응용 문제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 저항이 항상 가장 작은 저항보다 작아진다는 특성은 계산 결과를 검산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요. 네, 혼자 공부하는 길이 때로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처럼 중요한 개념 하나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기능사 시험에 정말 단골 출제 포인트인 만큼 이번 기회에 병렬 저항 계산만큼은 여러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시면 분명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을 추가할수록 합성 저항이 계속 작아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ohm의 법칙, V는 IR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합성 저항이 작아지는 현상은 회로 전체를 흐르는 총 전류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병렬 회로의 작동 원리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순 계산을 넘어서 원리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